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달리 테슬라는 유독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테슬라 하락세의 배경에는 현재 테슬라의 미래가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과연 유일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하드웨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발표한 알파마요 자율주행 기술과 테슬라의 FSD를 심도 있게 비교해보며 과연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대체하는 강력한 대항마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자율주행 시장이 테슬라 독점에서 과점 형태로 재편되는 과정이 진행될지, 그 본질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에서 공개한 알파마요 자율주행 영상을 보겠습니다.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천천히 속도를 줄여주며 안전하게 주행을 하고 있으며, 우회전을 하기 앞서서 보행자가 먼저 안전하게 지나가기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자율주행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이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의 글도 화면에 띄워서 보여줍니다. 그 밖에 도심 주행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를 차분하게 잘 처리하는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자율주행 데모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공개되고 일론 머스크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기술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는 일은 없습니다. 진심으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기술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기술이 정말 테슬라의 위협이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는 내용은 데이터의 중요성입니다. 그동안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하지 못하는 그 첫 번째 단계로서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자율주행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엔비디아가 공개한 알파마요를 보면 테슬라와 같은 방대한 자율주행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심 운전에서 큰 문제 없이 자율주행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테슬라 자율주행의 아주 중요한 원천으로 평가받던 방대한 데이터의 가치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테슬라와 같은 방향성을 가진 현실 세계 AI 자율주행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입니다.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엔투엔드와 똑같은 방향성을 엔비디아가 취하며, 지금 기술력 자체로 봤을 때는 당연히 테슬라에 뒤처져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와 같은 방향성을 가진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테슬라의 엔투엔드 접근 방법을 따라하는 다양한 자율주행은 많이 존재하였지만, 이번엔 테슬라를 따라하는 기업의 스케일, 규모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죠. 현재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AI 하드웨어 판매의 거장 엔비디아가 직접 나섰기 때문에 테슬라와 똑같은 방향을 취하게 된다면 상당히 큰 위협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염려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글 역시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의 알파마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엔비디아가 밝힌 알파마요 같은 경우 정확하게 테슬라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방식, 즉 엔투엔드로 접근하게 된다면 99%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정말 쉽지만 마지막에 롱테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롱테일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롱테일은 통계에서 아주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며 주식 투자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체크를 해보고 그 분포를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정규 분포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에 못 미치거나 평균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그 수는 점점 더 줄어드는 아주 전형적인 벨 형태의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보통은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재미난 점이 완벽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극단적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평균을 기준으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해당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엄청나게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롱테일을 가지고 있는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분포를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스파이 기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매일의 평균 수익률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0%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많이 보여주는데, 원래라면 많이 등장해야 되지 않는 이 롱테일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시장 전체의 매일마다 평균 수익률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전체 누적 수익률을 봐도 롱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누적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이 롱테일의 크기가 상당히 커서 엄청난 수익을 보여주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점은 이 소수의 사람들 같은 경우 대부분 사망했지만 주식 계좌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그대로 열어둬서 장기 투자를 한 사람들이 이 롱테일 끝부분에 엄청난 수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역시 함의가 아주 큰 재미난 통계적 사실입니다. 어쨌든 다시 일론 머스크가 말한 이 롱테일을 자율주행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운전하면서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서 가로수가 내 앞에 쓰러지는 경우를 몇 번이나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수백만 명, 수천만 명, 혹은 억 단위로 높이게 된다면 이와 비슷한 이벤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한 일이지만 수천만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거의 매일마다 일어나는 게 바로 이 롱테일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엣지 케이스는 단 한 가지가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기도 힘든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차량을 잘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생말 집단이 등장해서 내 옆에서 함께 달릴 가능성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없이 0%에 수렴하지만 이 일 역시 언젠가 어디서는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자율주행인데, 젠슨 항은 현실 세계 데이터가 아니라 합성 데이터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점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벌써 이 롱테일 이야기를 2019년도에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였죠. 이 자율주행 대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 데모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당시 테슬라 자율주행이 가지고 있는 레이블링 능력을 뽐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진행되었던 테슬라의 첫 번째 AI 데이에서는 벌써 자율주행 데모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데모를 보게 되면 어제 공개되었던 엔비디아의 알파 마요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벌써 2021년에 이런 데모를 보여줬는데, 거진 5년 뒤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영상에 왜 이렇게 시장이 쇼크를 받을까? 이게 바로 혹시 모르지만 일부에서는 테슬라의 지난 5년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게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일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정리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예외 케이스를 정말 합성 데이터만으로 해결이 가능할까?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왜 지금까지 그 어떤 기업도 여기에 성공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합성 데이터 혹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엣지 케이스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사실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또 다른 현실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 법칙을 정확하게 따라가며 이 물리 법칙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모든 이벤트들을 다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상 디지털 신세계 창조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역시 실제는 현실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처럼 현실 세계 엣지 케이스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라 엄청난 성취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현실을 디지털 세상 안에 만드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 최소한 지구 안에서 적용되는 모든 물리 법칙을 그대로 복사할 수 있는 지구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뮬레이션만으로 정말 뛰어난 수준의 자율주행을 만드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며, 테슬라 역시 아주 뛰어난 자율주행 데모 영상을 공개한 지 5년이 지나서야 사람보다 안전한 수준의 자율주행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무언가 다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상당히 팽배해 있고,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 상당히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애플의 자율주행 타이탄 프로젝트입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되다가 결국 폐기된 게 애플의 자율주행 프로젝트 타이탄입니다.
당시 애플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가 발표되자마자 애플은 다를 것이다 라고 맹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AI가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AI라는 단어만 갖다 붙이면 마치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팽배해 있기도 합니다. AI의 성능이 분명 뛰어난 것도 사실이고 상당히 많은 것을 미래에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검증 단계를 거쳐야 되며 검증된 기술과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지금까지 검증된 현실 세계 AI 기술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입니다. 하나의 데모 영상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또 작동하고 있는 유일한 자율주행 기술, 현실 세계 검증을 거친 기술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입니다. AI와 관련하면 분명 다양한 일들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시험을 이겨낸 기술만이 결국 시장에 살아남게 됩니다. 단순한 비전 제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쌓아온 트랙 레코드가 존재할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기술과 혁신이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그 이론적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 가능성 자체를 무시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가진 단계와 그 가능성이 현실에서 입증된 단계, 이 둘 사이의 간극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만 지켜본다 하더라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두 분기 단위로 들려오는 게 전고체 배터리 개발입니다. 분명 연구실 수준에서는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상용화가 되는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시작한다라는 뉴스는 지금 또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오랫동안 에너지를 보관할 필요가 없는 자동차에 수소차를 만들어서 효율이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홀랑 넘어가 버렸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접근하면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게 너무나도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야기만 나오면 여기에 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는 또 다른 어처구니 없는 케이스가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라이다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킹할 때 사용되는 라이다를 직접 만든 사람입니다. 라이다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율주행에 라이다는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 제일 원칙에 기반해서 봤을 때 라이다는 효용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추가 시그널을 만들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낚이고 있는 게 라이다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난 5년 동안만 반복된 게 아니라 인류 역사와 함께 꾸준하게 반복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검증한 기술과 하나의 시연 영상 혹은 랩 테스트 결과가 같은 가치를 지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이 먼 미래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영역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다시 따라하고 있다. 테슬라가 사용했던 엔투엔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알려주는 것은 테슬라가 5년 전 제시했던 자율주행 방향성이 옳았다는 것이 다시 검증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3년 정도 뒤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역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기술적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닌 시점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 1마일당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느냐로 바뀐 시점이 되는 것이고 이 원가에 따라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로보택시와 살아남지 못하는 로보택시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벌써 오랜 시간 동안 자율주행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수직 통합 구축을 하였으며 심지어 다가오는 AI 칩 같은 경우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경우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ASIC 칩을 벌써 개발한 게 테슬라입니다. 만약 엔비디아 솔루션을 사용하게 된다면 기존 레거시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추론 칩, 하드웨어도 구매해야 되고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도 구매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엔비디아로부터 구매한 다음에 고객에게 이 차량을 팔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로보택시를 운영하게 되는데 과연 이런 자율주행 차량과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 중 어디가 마일당 비용이 낮을까?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가 공개한 데모 영상 때문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금방 따라잡는 것 아니냐, 초전도체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최소한 3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롱테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 데이터가 필요했구나라는 걸 다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하는 다양한 레거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 엔비디아가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이 독이 든 성배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미래에 펼쳐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장사를 참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테슬라 말고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어떠한 답도 보이지 않는데 엔비디아가 마치 이 답을 제시하는 것처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기존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혼자서 접근하는 방향보다는 확실히 더 나은 것 같은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역시 알고 보면 궁극적으로 테슬라와 경쟁이 불가능한 자율주행 마일당 비용이 높은 솔루션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어제 첫 회 영상으로 2026년 역시 다사다난하고 다양한 이벤트, 높은 변동성이 예정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루 만에 여기에 걸맞는 이벤트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분위기만 보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위협하는 새로운 신기술이 나온 것 같지만 현실 세계 검증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하게 되면 테슬라와 다른 기업 자율주행 차이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훨씬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